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그러나 왜 손흥민 같은 세계적 선수가 없을까? 이 질문에 중국 축구계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자만심에 빠진 중국 유소년 축구대표 선수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는데요. 마침내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기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진짜 축구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한국 축구의 숨겨진 비밀. 오늘 왜 중국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협조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중국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류지엔입니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맑고 쾌청했어요. 제 가방에는 국가대표 유니폼과 중국에서 받은 여러 상장들이 가득했죠. 14살부터 중국 전역에서 천재 축구 선수로 불렸던 저는 한국에서 보낼 반년이 그저 형식적인 교류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축구? 빠를 뿐이지 축구 기술은 우리보다 없을 거야. 고등학교 축구부에 도착한 첫날, 저는 당당하게 중국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중국 유소년 대표팀 소속이었다는 말을 강조하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우라는 학생은 조용히 저를 관찰하더군요. 환영합니다, 류지엔. 여기서는 국적도 경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매일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이 중요하다. 박천수 감독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매는 예리해 보였고 그 속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손흥민과 친분이 가까운 분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저 나이 들어 보이는 평범한 감독으로만 봤습니다. 첫 훈련은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중국팀에서는 화려한 개인기와 공격력 중심으로 연습했는데 여기서는 기본 체력부터 시작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을 10바퀴나 돌았고 그 다음은 패스 연습이었죠. 왜 이렇게 간단한 것만 계속하나요? 중국에서는 공격 전술부터 배웠는데요. 제가 투덜거리자 감독님은 미소만 지으셨어요. 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니? 기본이 없는 축구는 집 없는 사람과 같단다.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지.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패스 연습이 지루해 혼자 화려한 드리블을 선보였죠. 다른 선수들은 묵묵히 감독님의 지시대로 움직였고 특히 박지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기본기만 반복했어요. 저 선수는 왜 저렇게 단순한 것만 해요? 재미없지 않나요? 제가 옆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지우 형은 우리 팀 에이스야. 말은 없지만 경기장에서는 우리 모두의 버팀목이지. 훈련이 끝나고 감독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류지엔, 내 재능은 분명히 뛰어나다. 하지만 축구는 개인 스포츠가 아니야.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 질문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축구를 못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내일 연습 경기에서 모두에게 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운동장에 혼자 남아 공을 차고 있는 박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단순한 연습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중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축구? 기대하지 마. 기본기만 연습하고 화려한 기술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올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지만 이미 몸은 피곤함에 절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침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하지 않았거든요. 운동장에 도착하니 이미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몸을 풀고 있었죠. 여기 선수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히 박지우는 벌써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혼자 연습하던 선수가 오늘도 가장 일찍 나와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류지엔, 오늘은 팀 훈련이야. 너의 포지션은 공격수지만 오늘은 수비도 함께 해봐야 해. 박천수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중국에서는 제 재능을 위해 공격수 포지션만 전문적으로 훈련했는데 여기서는 왜 수비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감독님, 저는 공격수인데요. 중국에서는 각자 자기 포지션만 전문적으로 했어요. 박천수 감독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축구는 11명이 함께하는 예술이야.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수비해야 하지. 수비를 모르는 공격수는 반쪽짜리 선수일 뿐이란다. 저는 마지못해 수비 훈련에 참여했지만 내심 불만이 가득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대로 화려한 기술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거든요. 반면 박지우는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긴 왜 이리 오래 뛰기만 해요? 언제 실전 연습을 하나요? 쉬는 시간에 저는 다른 선수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박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 감독님은 우리가 경기 90분 내내 한결같은 플레이를 하길 원하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축구는 순간적인 재능과 화려한 기술로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들은 지루한 반복 훈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는 걸까요? 오후 훈련에서 드디어 미니게임이 시작됐어요. 저는 공을 받자마자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선수 둘을 제치고 슛을 날렸습니다. 골이 들어갔고 저는 자랑스럽게 승리의 포즈를 취했죠. 잘했어, 류지엔. 하지만 내 왼쪽에 지우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 패스를 했다면 더 확실한 득점 찬스였을 텐데.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골을 넣었는데도 칭찬보다는 지적을 받다니요. 게임이 계속되면서 저는 계속해서 개인기로 승부했지만 체력이 떨어지자 점점 공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기술은 하루 만에 늘지만 정신력은 매일 길러야 한다. 멘탈이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해. 상대방이 득점을 해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팀의 사기와 멘탈이야. 훈련이 끝난 후 감독님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여기서는 팀의 정신력과 사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어요. 류지엔, 내일은 인근 고등학교와 연습 경기가 있어. 너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야.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중국에서 가져온 제 경기 영상들을 돌려보며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내일은 모두에게 진짜 축구가 뭔지 보여주겠어. 인구 14억의 중국에서 왔다는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한국 축구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일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그저 제 자만심만 가득한 채 저는 내일의 경기를 기다렸습니다. 연습 경기 당일,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했어요.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 선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오늘은 한국 선수들에게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쳤죠. 오늘 경기에서는 기본 전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개인기보다는 팀워크에 집중하길 바란다. 박천수 감독님의 작전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팀워크? 축구는 결국 누가 더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느냐의 싸움 아닌가요? 저는 오늘 경기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았어요. 상대 선수 둘을 화려한 드리블로 제치고 골문을 향해 질주했죠. 마지막 수비수까지 제치는 환상적인 개인기를 선보이며 슛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공은 골키퍼의 손끝에 간발의 차이로 막혔어요. 류지엔, 오른쪽이 비어 있었어. 내가 완전히 풀이었다고. 박지우가 외쳤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음 찬스에는 반드시 골을 넣을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상대팀은 점점 저에게 집중적으로 수비를 붙였어요. 두세 명이 저를 동시에 막아서는 상황이 계속됐죠. 반면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혼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패스해. 패스라고. 동료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개인기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결국 공을 빼앗기고 역습을 당했습니다. 첫 실점이었어요. 이게 다 류지엔 때문이야.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저는 의연한 척했어요.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연이은 플레이에서도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상대팀은 빠른 역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스코어는 0대3. 우리 팀은 크게 뒤져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골을 넣지 못했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류지엔 후반전에는 벤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다.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풀타임을 뛰는 에이스였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잘하고 있었어요. 제 항의에 감독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개인기 선수일 뿐이다. 축구는 결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야. 팀업이 중요하고 라인을 3-3-3이나 4-3-4팀으로 공격하는 거지. 공격이 무너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성해서 시작하는 것이 전술이고 전략이란 거야. 그 말씀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어요. 저는 벤치로 향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빠진 후반전에 우리 팀은 달라졌어요. 박지우를 중심으로 완벽한 팀워크를 선보이며 연달아 2골을 만회했습니다. 보이니? 개인이 아닌 팀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강해진다. 벤치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플레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눈길을 끌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죠. 반면 박지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경기는 결국 3대3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저희 팀은 제가 벤치에 앉은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류지엔, 어려운 경기였지만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 중국과 한국의 축구 스타일은 다르다. 우리는 개인의 화려함보다 팀의 조화를 중요시해. 손흥민도 처음에는 너처럼 개인기에 의존했지만 진정한 선수로 거듭나기 위해 팀을 위한 플레이를 배웠단다. 감독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처음으로 제 축구 스타일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던 축구는 진정한 축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경기를 곱씹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 걸까? 감독님의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숙소 공용 거실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게 됐어요. 다른 한국 선수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죠. 혼자 생각에 잠긴 저는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한 다큐멘터리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성장 과정을 심층 분석합니다. 화면에는 제가 항상 동경해온 선수, 손흥민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나왔어요. 함부르크와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모습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몰랐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볼륨을 높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전직 축구 선수 출신으로 아들의 교육에 엄격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훈련했던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도 기본기 연습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아이들에게 실수란 존재하지 않아. 그저 새롭게 시도할 뿐이지. 어제 값을 치를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값을 치르는 거야. 손흥정 씨의 인터뷰 내용에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항상 칭찬과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랐거든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결과만 중요시되었죠.
뛰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침묵하는 시기가 있었어. 늘 바람이 지나가도록 두 개의 창문을 열어라. 하나는 마음의 창문, 하나는 가능성의 문을. 화면은 손흥민이 유럽에서 처음 적응하지 못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세계적인 스타도 이런 시간을 겪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다그치지 않고 인내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해요. 매일 기본기만 훈련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묻습니다. 기술도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이 불안한가요? 아이들의 성장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불안한 것 아닌가요? 이 말은 마치 저를 향한 메시지 같았어요. 저는 항상 화려한 기술만을 원했고 기본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손흥민은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사실이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팀 동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를 보여줬어요. 특히 수비까지 헌신하는 모습은 오늘 감독님이 제게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내가 진짜 축구를 모르고 있었구나.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축구, 중국에서 배운 축구는 단편적인 것이었을 뿐이었어요. 진정한 축구는 개인의 화려함이 아닌 기본기와 팀워크,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우연히 나타난 선수가 아니었구나.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동장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훈련하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박지우였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오늘 경기에서 내 패스가 몇 번 빗나갔어. 그래서 조금 더 연습하고 있어.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경기는 무승부였고 그의 활약 덕분에 팀이 반등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연습해도 될까?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박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기본 패스 연습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우리는 별다른 대화 없이 공만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자. 내일도 훈련이 있으니까. 박지우가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아쉬움을 느꼈어요. 더 연습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흥민 다큐멘터리에서 본 말을 떠올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느끼지 말라.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저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편안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시련을 통해 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처음으로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어제와 달리 가볍고 분명했습니다. 조용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류지엔, 이렇게 일찍 어디 가니? 로비에서 만난 박천수 감독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분명 이런 저의 모습은 낯설 테니까요. 아침 자율 훈련하러 가요. 기본기를 더 다져야 할 것 같아서요. 감독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살짝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보내주셨어요. 운동장에 도착하니 예상대로 박지우가 이미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살짝 놀랐지만 곧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안녕, 뭐하러 왔어? 너처럼 기본기 연습하려고. 어제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봤거든. 내가 얼마나 기본이 부족한지 깨달았어. 처음으로 제 약점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백이었죠. 박지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같이 할래?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자율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패스와 트래핑 연습이었지만 점차 수비 위치 선정,
상대 움직임 예측하기 같은 복잡한 훈련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우야, 수비수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중국에서는 수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나는 예측력이라고 생각해. 상대가 어디로 갈지,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읽는 거. 그리고 항상 내 뒷공간을 생각하는 거지. 박지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조언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연습했습니다. 정규 훈련에서도 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임했어요. 더 이상 개인기를 뽐내려 하지 않고 팀 전술에 집중했죠. 패스를 더 많이 하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류지엔, 너 요즘 많이 달라졌구나. 어느 날 박천수 감독님이 훈련이 끝난 후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중국에선 아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저 공을 잘 다루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감독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야. 인생과 같은 거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손흥민도 처음부터 스타가 아니었어. 그가 진정한 선수로 거듭난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팀을 위해 희생할 줄 알게 되었을 때부터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공을 가진 시간보다 공 없이 움직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 화려한 개인기보다 정확한 패스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감독님,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했던 말. 한국 선수들은 빠를 뿐이라고 했던 말. 정말 죄송해요. 감독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괜찮아.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중국 축구에도 잠재력이 있어. 다만 시스템과 철학이 달라서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14억 인구 중에 분명 손흥민 같은 선수는 있을 테니까.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으로 한국 축구의 깊이를 인정하게 됐고 동시에 중국 축구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품게 됐습니다. 내일은 지역 예선전이야. 너도 선발로 뛸 거야. 하지만 이번엔 전과 다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이제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불현듯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축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팀워크를 중요시해요. 저도 이제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고 이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구나.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오렴. 그날 밤 저는 내일 경기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정한 축구 선수로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서의 자만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더 나은 선수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 남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지역 예선전 당일 경기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중으로 가득 찼어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각 학교 학생들까지 모두 열정적인 응원 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소년 경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았거든요. 긴장되니? 박지우가 몸을 풀며 물었어요. 조금.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님은 경기 전 마지막 작전 회의에서 저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어요.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바뀐 것이죠.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감독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류지엔 내 시야와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오늘은 팀의 중심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골을 넣는 역할만 요구받았는데 이제는 팀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된 것이니까요.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감독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보다는 정확한 패스와 포지셔닝에 집중했어요.
상대 선수가 압박해오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공을 돌렸고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전반 20분, 우리 팀은 1대 0으로 앞서 나갔어요. 제가 찔러준 패스를 받아 박지우가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그 순간 저는 골을 넣었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어요. 제 패스로 팀이 득점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좋아, 위지엔. 정확히 그거야. 감독님이 벤치에서 외치셨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 감독님은 모두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팀으로 뛰고 있어. 특히 류지엔, 내가 중앙에서 경기를 잘 조율해주니 모두가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구나. 그 말씀에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팀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중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우가 상대 수비수와 충돌하며 넘어졌어요. 그는 발목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경기를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태였죠. 류지엔, 이제 내가 공격수로 올라가고 민호가 미드필더를 맡을 거야. 감독님이 지시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래 제 포지션인 공격수로 돌아가면 골 기회가 많아질 테지만 오늘 제가 맡은 미드필더 역할이 팀에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감독님, 제 생각엔 그 포지션은 지우 형 자리입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공격수로 올라가고 제가 계속 미드필더를 맡는 게 어떨까요? 팀의 밸런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하자. 경기는 계속되었고 우리 팀은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골이 2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골이나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팀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어요. 류지엔, 오늘 내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박지우가 다쳤을 때 내가 한 선택은 이제 내가 축구를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 말씀에 저는 뭉클했어요. 제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감독님, 저는 그저 팀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예전에 저라면 공격수 자리를 탐냈겠지만 이제는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감독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축구 선수의 마음가짐이야.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거지. 손흥민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단다. 우리 팀은 그 경기로 지역 예선을 통과했고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어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선에서는 더 강한 팀들과 맞붙어야 했고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진정으로 시험받을 기회였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 축구를 무시했고 제 자신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워크의 가치, 기본기의 중요성, 그리고 희생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경기는 결승전까지 가야지. 제 옆에 앉은 다른 팀원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해내자. 전국 대회를 앞두고 저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했어요. 아침 자율 훈련은 물론 밤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 국가대표였다는 타이틀보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이 더 소중하다고 느꼈어요. 전국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큰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유소년 대회를 본 적이 없었죠. 결승전까지 올라온 우리 팀은 춘천의 강호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왔어. 오늘도 평소처럼만 하면 돼. 박천수 감독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의 류지엔이었다면 이런 큰 무대에서 혼자 빛나려고 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팀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고 싶었어요. 형, 오늘 우리 꼭 이기자.
제가 박지우에게 말했어요. 그는 발목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선발로 뛰게 되었죠. 그래, 우리 함께 해내자. 그의 간단한 대답에서 저는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첫 10분은 양팀 모두 탐색전을 벌였어요. 상대팀은 우리보다 체격이 좋고 공중볼에 강했지만 우리는 지상전과 패스 축구에 능했죠. 전반 20분, 저는 중앙에서 공을 받아 상대 수비 사이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었어요. 그 공을 받은 우리 팀 공격수가 골을 성공시켰죠.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좋아, 류지엔. 벤치에서 감독님이 외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고 상대는 분명 반격해올 테니까요. 예상대로 상대팀은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전반 종료 직전 그들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1대1. 하프타임을 맞이했어요. 괜찮아, 우리는 잘하고 있어. 후반에는 측면 공격을 더 활용하자. 상대는 중앙에 수비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감독님의 지시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양팀의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졌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해온 훈련 덕분에 지구력에서 우위를 보였어요. 저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팀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후반 30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한 박지우가 저에게 빠르게 공을 연결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왼쪽에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냈고 우리 팀 윙어가 그대로 돌파해 크로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던 공격수의 헤딩슛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 우리 팀 선수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2대1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10분 상대팀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수비 라인을 낮추고 골을 지키는 데 집중했어요. 저는 수비까지 내려와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마침내 휘슬이 울렸고 경기는 우리의 승리로 끝났어요. 2대1. 팀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벤치로 달려가 감독님께 인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감독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해냈다, 류지엔. 너와 모두가 함께. 우승 시상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판과 감독들의 투표로 대회 최우수 선수가 발표되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습니다. 중국인 선수가 한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에서 MVP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류지엔 선수는 뛰어난 패스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으로 팀의 우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상자의 말에 관중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감독님과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응원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만심에 빠진 채 진정한 축구를 모르는 선수였을 거예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 모두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축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신 박천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소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관중석에서 감독님과 눈이 마주쳤고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축구는 기술이 아닌 태도였다. 시상식 후 팀원들과 함께 우승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류지엔이 처음 왔을 때 나는 그의 재능을 보았지만 동시에 부족한 점도 보았단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야. 중국과 한국의 축구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축구의 본질은 같아. 팀워크,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지. 그날 밤 저는 중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팀이 우승했어요. 그리고 저는 MVP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기쁨의 목소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곧이어 제가 전한 말은 단순한 성적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얻은 것은 트로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축구를 배웠어요. 팀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 기본기의 중요성,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요. 이것이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부모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장했구나, 아들아.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자만심 대신 감사함과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반년이 끝나가고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오만함, 연습 경기에서의 충격,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본 날의 깨달음, 그리고 전국대회에서의 우승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바꿔놓았죠. 짐은 다 쌌니? 박천수 감독님이 제 숙소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했어요.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한 일은 없다. 모두 내 안에 있던 것들이야. 나는 그저 그것을 끌어내는 도움을 줬을 뿐이지.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중국 축구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개인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축구인 거지. 너라면 분명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훈련 날, 팀원들이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배웅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류지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거만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어. 박지우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 축구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해요. 여러분은 제게 축구의 본질을 가르쳐줬어요. 공항으로 떠나는 날, 감독님과 팀원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감독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언제든 다시 오렴. 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자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의 코치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서의 우승 소식이 이미 전해진 듯 했습니다. 류지엔 축하해.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들었어. 많은 코치들이 내 경험을 듣고 싶어 해. 다음 날, 저는 아카데미의 어린 선수들 앞에 섰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제가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진짜 축구를 아는 나라였어요. 손흥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손흥민은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축구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멘탈 교육이 중요했는지 한국에서 직접 배웠어요. 우리 중국에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아카데미에서 한국에서 배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기본기에 충실한 연습, 팀워크를 강조하는 게임,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어요. 특히 다른 코치들은 제가 중국 방식을 비판한다고 느꼈죠. 하지만 점차 아이들의 경기력이 향상되면서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지엔,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더 조직적으로 플레이하게 됐어. 아카데미 대표 코치의 말에 저는 기뻤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느꼈어요. 중국 축구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5년 후, 저는 중국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코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MVP 수상 경력이 인정받은 것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에서 저는 선수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중국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축구의 본질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이고 태도이며 팀으로서의 헌신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중국의 미래 축구 선수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중국에서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년 후 박천수 감독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류지엔, 내가 중국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언젠가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승부가 될 것 같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감독님,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칠 것입니다. 언젠가 중국 축구도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 속에서 미래의 손흥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작지만 진정한 축구의 정신을 품은 나라였고 그 정신이 저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국경을 넘어 서로를 배우고 성장해가는 여정 말이에요. 한국 축구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왜 중국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을까요? 축구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인식, 축구에 대한 인프라가 없고 축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30년은 걸려야 하지 않을까요?